덕유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오늘의 민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중에 듣기에 다소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특히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국가적인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금기어에 가깝도록 국민의 대부분이 쉬쉬하는, 그러나 엄연히 불문율로 존재하면서 사회를 어둡게 하는 한국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소재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저열하게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지역 감정을 충동질한다고 조롱 비난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현실을 계속하여 아름다운 종이로 포장하여 덮어놓고 있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드러내어서 서슴없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고향을 숨기거나 말하기를 주저해야 하고, 자식이 아버지 고향을 숨기거나 자신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해야 하고, 반면에 다른 특정 지역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곳 사투리를 자랑 삼아서 떠들고 크게 말하고, 큰 잘못이나 부정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버젓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고, 그곳 사람들이 도리어 위축되어 산다고요? 튀어나오지 않으려 숨죽이며 산다고요? 너무 특권을 많이 누리기에 그런 거 아닌가요? 특권이 많으면 움츠리고 조심할 수도 있지요. 한국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중 가치관이 존재하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화되거나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인식으로 굳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금기어이면서 불문율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정치, 사회적, 경제적 두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은 어떠한 짓을 해도, 아무리 큰 부정과 잘못을 해도 용인되거나 묵인되거나 항상 그러한 것처럼 지나가거나 최종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계급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 아주 조그만 잘못이나 부정을 저질러도 엄청난 양심, 죄를 느끼면서 혹독하게 추궁을 받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크게 처벌되고, 때로는 먼저 자살까지도 해야 하는 양심 세력, 그러나 비천한 그런 계급,
아프 경우는 소위 보수라는 기득권 세력, 뒤의 경우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좌파 세력,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사전적 의미나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정치 사회적 의미가 아니죠. 한국에서 진보는 그래도 비교적 개혁을 원하며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편이나,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전통적인 제도나 방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에 중점이 아닌 지금까지 형성해온 기득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이를 이용해서 더욱 큰 이익과 권리를 차지하려는, 그리고 그 보수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주도권을 잡고 축적된 재산을 지키고 계속해서 유지해가기 위해서 또는 더 키워가기 위해서 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구와 출세를 위한 권력욕을 더욱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수들은 조금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진보를 종북이니 좌파니 빨갱이니 좌빨이니 이렇게 부르면서 멸시감을 주고 공포심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남한에서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유럽의 사회주의나 중도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혹시 빨갱이나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을 들을까 무서워서 한번 찍히면은 사회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진보.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물론 더 깊은 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일제 강점기와 박정희 쿠데타에 이은 같은 지역의 전두환, 노태우 그들의 장기 군사 독재 권력을 거치면서 핵심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그러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라 시대에 있었다는 골품제도, 성골이니 진골이니 따지는 골품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활용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서로 성골이니 진골이니 나누어 경쟁하고 국가적 권력 위치에 따라 어느 자리는 적어도 성골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권력의 상층부를 생각할 수도 없게 하는 그 성골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여서 권력을 잡은 것이 시발이 되고 그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장기 독재를 하다가 부하 김재규 총에 죽고 다시 정권 혼란기를 이용해서 전두환이 같은 지역에 전두환이 보안사 권력을 이용해서 몇백 명의 광주 시민을 죽이면서 권력을 잡았고 다시 고향 친구 동기인 군 동기인 노태우에게 권력을 세습적으로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반세기 이상 세습해가면서 권력을 잡았던 TK,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TK, 그 TK가 성골이 되고 그리고 그 TK에 이웃하면서 유사한 그런 액센트 언어를 쓰는 PK가 주로 부산이 중심이 되겠죠. PK가 진골이 되어서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는 그러한 30년이 계속되었죠. 노태우와 함께 TK의 성골이 운과 역량이 다함을 느끼자 권력은 제야 진보 세력에 속하고 태어난 곳은 진골에 속하는 그러면서 제야 세력이니 진보라고 했던 김영삼이 PK의 김영삼이 TK의 성골편에 양자로 들어가서 물론 여러가지 개혁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고 정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는 것은 노태우가 했지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PK가 다시 TK에 계속되면서 사유 전 분야를 그들의 세력권으로 확장해가는 길고 긴 보수 세력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기간이 계속되었죠. 한국에서 지금의 보수는 단순한 정치권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상층부를 형성하면서 득세는 물론 군림하고 때로는 행패를 부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권까지 휘두르는 그들은 30년여의 군사독재 정권 동안 군세력, 정보부 세력, 시안 세력 그러한 권력 핵심의 내부에 있으면서 점차 정치, 사법, 행정의 상위층 그리고 국가 행정부 권력기관들 국정원, 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심지어는 선관위 그러한 국가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또한 재벌 경제, 관변 언론, KBS, MBC, SBS는 물론 조중동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강력한 보수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독재에 한가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온 민주개혁진보 세력, 독재 정치에 한가한 것도 있고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개혁 진보 개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워온 민주개혁 진보 세력은 다음 파도로서 온 경제성장 제일과 그 남북 대치,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은 더 이상 확장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일부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은 벌써 기득권이 되고 보수주의자가 되고, 또는 보수에 뒤로 거래하거나 아부하며 진보로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보수는 TK 지역에 단단한 중심뿌리를 받고 있고, 이에 그동안 확장해온 사회 전 분야의 상층부를 지지 지원 세력으로 만들어 왔지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상층부 계급을 형성하면서 전 국민의 평등한 민주화, 전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PK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는 듯 해서 선거 때마다 약간씩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도 아직은 진골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마치 어른이 아이를 대하듯, 어른이 아이에게 타이르듯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예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박정희에 의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들의 자부심이 들어있기도 하지요. 한국의 보수는 이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정치 사회적 권력을 위한 패권, 행패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삶보다는 자기 집단의 권력,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개인과 그 집단의 이익과 출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여서 합심하는 그런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사법, 경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국민을 겁박하고 사보타지하며 정치 사회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회상해보건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래로 오래 계속되어 온 군사 독재 정권, 그 보수들은 때로는 지역감정을 일부러 조장하고 냉전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면서 더욱 자기들 위주로 TK, PK 중심으로 인재들을 쓰고 권력 기관들을 장악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언론, 문화로까지 장악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경제는 삼성과 SK, 언론은 조중동과 KBS, MBC, SBS, 이에 사법부, 그리고 검찰, 그 이전에 국정원은 더했었고요. 30년 TK 정권 동안 호남은 겨우 농림부 장관이나 최신부 장관 정도 10에서 20개에 이르는 장관 중에서 겨우 제일 끝 하나 정도. 그 뒤로는 잠깐 동안 생색내기로 얼굴 마담으로서 총리 또는 몇 장관을 임명해주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거의 젊은 시절 거의 반평생을 보냈던 전자정보통신 국가연구소인 그 연구소에도 1980년대, 90년대 TK 출신이면 심지어 전공이 전혀 다르고 학위가 없어도 박물관장을 했다는 사람까지 원장으로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TK 출신이어야 기본 조건이 되고, 이에 서울대 출신이면 만점이 되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더니 그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TK이면 성골로 좋으나 PK 진골로도 20 내지 30.5 기본 점수가 주어지고, 이에 서울대 출신이면 60 내지 70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원장이 되는, 전공하고도 관련이 없이, 그래서 보수 그들은 그렇게 오래 권력의 심층부를 차지하면서 누렸던 그런 권력, 그런 자부심, 그들은 지금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직 자부심, 양심도 전혀 없고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자신들을 중심에 놓으면서 자신들이 기쁨이 들면서
당당하고 대범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활동이나 행동을 화끈하다고 하고 남자답다고 자랑합니다. 훔치려면 쪼단하게 바늘 도둑이 되지 말고 소도둑이 되거나 나라를 훔치라고, 반란을 해서 국가를 훔치라고. 국가와 국민과 정치와 권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해도 되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범죄도 마사지 해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는 잘 알아서 처리해주거나, 그런 뒤에도 또한 사법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들은 그들의 엄청난 범죄, 큰 잘못도 입 닫아주고 눈 감아주고, 국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그때야 다시 다른 자기들 편의 정권으로 넘어가게 하는 꼼수나 부리고, 진보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부정을 해도 감옥에 가고, 조그만 성추행을 해도 자살을 해야 하는데, 보수는 몇십억을 먹어도, 아니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식이 몇십억을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의 명성으로서 몇십억을 받아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견뎌내고, 결국은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무야무야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특권의 카르텔 그룹을 형성해서 누리면서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권력 창출의 핵심이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그런 존재, 물론 김영삼 정권 때 해산시킨 것이 큰 업적은 남아있습니다마는, 급기야 지금은 조중동이 권력을 창출하고 그 뒷받침을 받으면서 검찰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자기를 검찰총장까지 키워준 진보 진영과 그 정권을 배반을 하고 그들 품에 안겨서 그들과 손잡고 대통령이 되는, 그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아주 인격적으로나 자질에서나 도덕성이나
능력에서나 어떠한 것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수에 들어가서 담합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리건 베스트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고 비웃고 마음대로 시대적으로 혐오스러운 지역감정, 계층 간의 감정, 빈부차, 성차별, 온갖 혐오적인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대는 그런 일베라는 집단이 보수의 원산, 보수의 핵심 지역인 TK에서 발생된 것도 결코 다르지 않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정치판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초기에는 눈치보기, 줄서기 하더니 그 다음으로는 비양심, 유체이탈, 모령치, 내로남불, 물귀신 작전, 후안무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적반하장이 일반화되는 소도둑이 관을도둑을 처벌하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들이 아주 조그만 생활범들을 처벌하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무 눈에 티끌만 보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인들이 비일비재하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한국의 보수는 박정희 쿠데타에 이어서 전두환과 노태우 세습적으로 이루어진 30년 군사 장기 집권, TK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30년의 장기 집권, 그리고 그 주변을 형성해둔 PK, 따라서 TK와 PK를 합친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행정과 사법, 경제, 언론,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국가의 권력기관은 상층부를 이루는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그들이 권력을 창출하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의 창출, 국가 운영은 물론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에 대한 패권, 행패, 깡패 조직이 되어서 공공연히, 그러나 한편으로는 쉬쉬하며 특권 계급으로 존재하고 기능을 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그들이 건전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막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고, 한국이 앞으로 올바른 민주국가, 후대를 위한 바람직한 그런 선진국이 되려면 틀림없이 바로 잡아져야 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지역 감정에 치우친 그런 말일 뿐인가요? 지역 감정 이야기를 꺼내면 도리어 지역 감정만 깊어질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대구에서 점심 식사로 대구 생채탕을 사뒀다가 청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값이 비싸서인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인지 홍어회도 그다지 먹어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이상이 오늘 제가 많은 주저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틀리고 잘못된 생각인가요? 부질없는 문제 제기인가요? 나는 사회학자도 역사가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저 고향이 태어난 곳이 전주이고 일생의 대부분을 서울, 대전, 대구 타 지역에서 직장 관계로 살아온 그런 일반인인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두가 타놓고 솔직해지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서슴없는 많은 토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